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풀릴 수 있을까요? 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말이 칼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새 치어로 많이 회자되듯이 말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의 상처, 무례가 말로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말이 이런 힘을 가졌다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책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을 통해 제가 정리해본 인생이 풀리는 말버릇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한숨이 나오려 할 때 행운을 부르는 반전의 말버릇.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한숨을 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과 긴장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괜히 눈치도 보이고요. 문제 해결보다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한숨을 쉬면 어떠신가요? 저의 경우 기분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체념, 막막함과 함께 더 우울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기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이렇듯 한숨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분위기를 억누릅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해결보다는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서는 한숨을 쉬더라도 분위기를 누르지 않고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말을 가르쳐줍니다. 한숨 대신 춤을 추다 흥겨울 때 나오는 소리인 호 또는 한숨을 쉰 다음에 행복해를 붙이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뻔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긴장이 풀리며 밝은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 2가지 방법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감정 악화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에너지 누수를 막고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버릇 하나로 상황은 긍정적으로 역전되고 문제 해결에 힘이 실립니다. 2. 실패, 최악, 짜증나는 일을 만났을 때 불운을 끊어내는 말버릇. 실패, 사고, 창피스러운 실수를 했을 때 좌절하곤 합니다. 때론 좌절의 감정이 지나쳐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 해결에는 손조차 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시 일어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은 채 자신은 역시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책에서는 먼저 불운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럴 때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말할 것을 권합니다. 현재 운이 없다는 생각에 주저앉아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어 멀리 바라보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괜찮아, 걱정 마 라는 말은 위로와 함께 진정시키는 효과를 선사합니다. 기분이 더 추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진정 후 분별력이 돌아와 실수를 막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괜찮아 걱정 마가 불운을 끊어내는 말버릇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걱정 마가 관심도 없는 상대방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할 말은 없고 위로는 해야겠는데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으십니까? 이런 이유로 괜찮아 걱정 마가 위로도 안 되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나 만화에서 주인공이 주먹을 불끈쥐며 하는 상투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자기 상황에 맞는 위로의 말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대방은 진정으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범해서 그 진정성이 와닿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성을 알아차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절 상태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괜찮아 걱정 마 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했다면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압니다. 의도도 확실합니다. 즉 이 말을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갈 기반을 다지도록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괜찮아 걱정 마가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의 단계를 거치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 어쩌면 좋지 하는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책을 찾아내는 말버릇.
우린 종종 난처한 상황을 겪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무엇을 할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 후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뾰족하게 방법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 사용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난다는 설명입니다. 아무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뇌를 자극해 대책을 찾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뇌를 속여 안정시키는 의도도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뇌에게 일처리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질서를 찾고 그 결과 안정과 해결책도 얻게 만든다는 의도가 숨은 말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 우선 심호흡을 한 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사이토 히토리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4.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의욕을 높이는 말버릇. 하기 싫은 일, 고객 불만 처리, 경험해보지 못한 업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당황하거나 좌절하고 이런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 곤란한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면서 골치 아픈 일을 피해가며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야 할까요? 책에서는 골치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끙끙 앓기보단 흥미진진한데 라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막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흥미진진한데 라는 말에서 풍기듯 도전 정신을 자극합니다. 어차피 할 일인데 피하기만 했을 때와 흥미진진한데 라고 말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골치 아픈 일을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흥미진진한데 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면 여기서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피하려고만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풀고 인생도 따라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말 하나로 문제가 풀린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미신이나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뱉는 말이 제 감정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료 등을 통해 말이 자신이나 상대방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신력과 행동에 의식이 영향을 주므로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말은 평정심을 찾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생이 풀리는 4가지 말버릇을 통해 더 많은 부와 행복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